Pogba. Parce qu'il y a les ventes de maillots, il y a le spectacle, il y a les frappes de loin, il y a les danses, il y a les célébrations. 축구 선수들은 유니폼 판매량을 중요한 지표로 여기고 있을까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프랑스 대표팀의 그리즈만은 선수들의 유니폼 판매량에 대해 자주 언급했고 자신의 유니폼 판매량 또한 인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파리 공식 스토어의 주인공은 음바페, 네이마르, 마르키뉴스였습니다. 음바페는 프랑스의 아이돌이고 네이마르와 마르키뉴스는 팀의 네임 밸류를 국제적으로 만든 주인공에 포함되며 브라질 대표팀이라는 축구계의 오랜 블랙 라벨까지 붙어 있습니다. PC용 전체 사진으로 확대하면 측면에는 이탈리아 국적이자 PSG의 상징 베라티, 부주장 킴펜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명의 선정과 위치는 나름의 마케팅 전략이 존재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발매된 파리 어웨이 유니폼의 클릭을 유도하는 주력 선수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이강인의 유니폼으로 바로 연결되는 사진에게 메인을 넘겨주고 하단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즉, 현재 파리 스토어의 최상단의 주인공은 이강인이고 사진을 클릭하면 바로 이강인 개인의 유니폼만 존재하는 링크로 연결되며 파리 모든 선수들의 유니폼 구입으로 연결되는 링크는 이보다 하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주력을 밀어내고 파리 스토어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즈만은 포그바에 이어 자신의 유니폼 판매량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Je suis dans le top 10 des meilleures ventes de maillots. 일부 선수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등에 단 팬들의 존재는 곧 자존심입니다. 축구에서 엔터테인먼트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축구에서 자본을 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축구계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팬이 없는 축구, 관중석도 없는 경기장에서 자기들끼리 공 하나를 두고 우르르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겐 축구가 직업이 될 수 없으며 우리가 아는 축구가 한낱 공놀이가 되는 순간입니다. 상업성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본주의는 오늘의 축구를 만들어냈고 경기 결과의 이면에는 구단과 협회뿐 아니라 관계된 많은 기업들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농구의 국제적인 명성을 이끈 주인공은 마이클 조던입니다. 하지만 조던만 있었다면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그의 이름을 알 수 있었을까요? 조던의 농구에 날개를 달아준 이름은 전설의 에어 조던입니다. 나이키는 스포츠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농구는 변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꼬마가 생일날 부모님에게 에어 조던 운동화를 가지고 싶어요라고 말하게 만든 힘은 조던과 나이키의 완벽한 합작입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전쟁은 축구를 다른 차원으로 진입시켰습니다. 아디다스는 그저 축구화를 만들던 회사였고 축구용품으론 압도적인 세계 1위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가 만든 것은 축구화가 아니라 꿈이었습니다. 호나우두의 등장과 나이키가 그에게 선사한 은빛 축구화는 검정 가죽에 세 줄의 흰색 마크만이 존재했던 흑백의 축구계에 다채로운 빛깔을 부여했습니다. 거대 자본을 가진 아디다스는 힘찬 반격을 시작했고 베컴, 지단을 등에 업고 브랜드 이미지를 단시간에 바꿔버렸습니다. 이후 호날두와 메시라는 뮤즈의 등장은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졌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패션, 광고, 비주얼은 축구의 얼굴을 만들어냈으며 중심에는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축구가 순수하게 축구 본질에 가까운 이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축구는 시청각적인 모든 요소가 포함된 거대한 엔터테인먼트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의 업무 방식은 리그와 구단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EPL과 빅클럽들이 만들어내는 홍보 자료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아름다운 아웃풋들이 가득합니다. 단지 선수들의 경기력만 있었다면 축구가 이토록 거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나도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라는 꿈을 가지게 하는 요소에는 드리블뿐 아니라 그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 축구화, 뛰고 있는 경기장 등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어른들에게도 축구는 재밌어란 오락성을 심어준 이면에 축구계의 마케팅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만들어낸 누구와 누구의 싸움, 화해, 침묵 등 모든 스토리는 축구에 서사를 부여했으며 글자는 이미지로 대체되기도 하였습니다. 좋아하는 선수가 어느 팀에 갔으면 좋겠어라는 감정은 그 팀의 트로피뿐 아니라 팀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역할했으며 모든 클럽들이 유튜브를 포함한 SNS 활동에 적극적인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런 축구계에서 파리라는 팀의 국제적인 명성은 최근 몇 년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구단 인기를 완벽하게 수치화하긴 어렵지만 SNS 팔로워 숫자로 알아보는 단순한 방법에서 맨시티는 3,302만 명의 인스타 팔로워, 아스날은 2,217만 명, 맨유는 5,898만 명, 파리는 6,116만 명입니다. 챔스 트로피 숫자와 팔로워 숫자가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레알과 바르샤는 1억 명이 넘는 압도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지만 파리의 최근 성장 그래프는 그들을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EPL에 속해 있다는 프리미엄이 붙은 팀들을 넘어선 파리의 팔로워 수치는 경이로운 수준이고 프랑스 리그왕을 시청하는 숫자까지 고려하면 이례적인 마케팅 능력과 발전 속도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스타들의 영입이지만 파리라는 구단의 업무 능력 또한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 파리에서 현재 유니폼 판매량 1위, 3위는 모두 이강인의 것입니다. 월드클래스 마케팅 팀을 보유한 파리는 발 빠르게 온라인 스토어 최상단의 사진을 주력 선수들에서 이강인 한 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리의 오프라인 스토어에서도 이강인의 유니폼은 중앙을 차지하였습니다. 파리는 축구팀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활동을 하는 집단입니다. 이강인의 경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회사로서의 파리 구단에게 오프시즌 이강인은 에이스 사원입니다. 이강인이 올리는 매출은 축구계에서 절대 의미 없는 수치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강인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은 음바페, 네이마르의 유니폼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신입생 이강인 유니폼이 많이 팔린다고 말합니다. 타당성도 있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모든 새 시즌 유니폼을 구입하는 팬들은 상당히 존재합니다. 현재 토트넘 유니폼 판매량은 케인, 손흥민이 많을까요? 신입생들이 많을까요? 이강인과 함께 합류한 아센시오는 무려 레알 마드리드 출신이고 인지도는 이강인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강인 유니폼은 한국인만 사는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인은 사람이 아닌가요? 왜 수치에서 한국인이 쓰는 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구단의 세계화에 가장 노력한 것은 구단 자신들입니다. 유독 유니폼 판매와 선수를 연결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선수들을 향해서입니다. 그리즈만이나 포그바 같은 선수들보다 유니폼 파리라는 한국어는 유독 동양인 선수들을 향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동아시아인이 유니폼 판매를 많이 하면 실력이나 순수한 인기의 이유가 아니라 단지 자국의 인기가 높은 이유라는 비아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유럽 클럽이 동아시아인을 영입하면 실력 때문이 아니라 유니폼 판매를 위해 영입했을 거라는 편견도 숨어 있습니다. 유럽의 백인들이나 흑인들의 동양인을 향한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정작 한국인이 한국인을 차별하기도 하는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실제로 이번 PSG의 이강인 영입 이후 여러 사이트에서 가장 폭발적인 환호는 한국어 댓글들이고 비난 혹은 비아냥의 댓글 또한 한국어의 비중이 높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오직 유니폼 판매가 목적이라면 중국 선수의 영입이 절대적 승리를 안겨줍니다. 하지만 빅리그 빅클럽의 중국인 영입은 지금까지도 흔치 않은 장면입니다. 마케팅은 그저 눈앞의 재물을 모으는 장사가 아니라 전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에어 조던이 아무리 아름다운 농구화를 만들어도 마이클 조던의 경기력이 없었다면 나이키 매장 앞에 전 세계인들을 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단지 유니폼만 판매할 선수들의 영입은 장기적인 구단 로열티의 긍정 요소가 될 수 없고 맨유의 동팡저우 사건 이후 유럽 빅클럽의 도전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단의 스태프, 스카우터, 마케터 등은 밸런스를 이루고 있고 트로피와 팀의 상업적 성공이란 두 발이 토끼를 줍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뤄낸 팀들을 우리는 빅클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인을 한 번도 영입한 적 없는 클럽이 이강인을 마케팅 목적으로 영입했다는 발상은 수학이 아니라 산수를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강인의 상업적 가치는 빠른 시간 안에 증명되었고 어쩌면 수치는 파리 구단이나 팬들이 예상했던 정도를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가 증명해야 할 것은 결국 축구의 본질인 경기력입니다. 하지만 마요르카의 시즌 전체를 시청한 팬들이 유독 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강인의 경기력입니다. 스페인보다 한 단계 아래 리그에서 시작될 이강인의 리그왕 도전이 그의 유니폼 판매 수치만큼이나 기대를 뛰어넘길 기원합니다.